네, 안녕하세요. 모험의 센터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약관을 AP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작은 팁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PT 때는 어떻게 약관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관이라는 걸 가지고 보험 영업인으로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설계사님이 고객을 대할 때 고객이 정말로 보험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험 설계사는 보험의 전문가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포인트 한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T를 하는 상황이에요. AP랑은 좀 다르죠. PT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우리 나눠볼게요. 원래 PT라고 하는 거는 보장 분석을 하고 나서 상품 설계를 하는 단계라고 저는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그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PT라고 하면 보장 분석도 하고 상품 설계도 하고 그래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PT라고 하면은 그냥 계약하는 게 다 PT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한번 세분화해 볼게요. 보장 분석을 하는 것도 PT의 프레젠테이션이죠. 그럼 보장 분석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약관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상품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품 가입 설계서를 가지고 비교 같은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들고 가셨어요. 요것도 프레젠테이션이니까 요것도 두 번째. 그리고 사인을 하세요. 서명을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입금을 바로 이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이체를 하실 수도 있겠죠. 서명하라는 단계도 사실은 PT라기보다는 클로징의 단계인데 요것도 한번 PT의 세 번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장 분석을 하는 단계에서 약관. 이건 너무 연결하기 쉽죠. 보장 분석이라는 걸 들어갔어요. 우리 AP에서도 약관 얘기했겠지만 다른 이야기, 보장고 니즈환기, 우리 설계사님들이 굉장히 잘 쓰시는 세일즈북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다 해서 보장 분석 인증서도 받았고 저희 모험은 인증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장 분석을 받았고 리포트가 생성이 돼서 이걸 가지고 고객에게 이제 얘기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장 분석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암 진단금 얼마, 뇌출혈 얼마, 심혈관 질환 얼마 이런 식으로 보장에 대한 내용들이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을 그대로 보장 분석 리포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는 것은 보장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보장 분석을 읽는 것은 리모델링을 위해서 니즈 환기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장 내역을 읽어주거나 확인해주는 절차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장 분석은 굉장히 수많은 보험들의 특약들을 일정한 틀에 맞춰서 넣어놓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진단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받는지를 그 표 한 장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일을 굉장히 오래 하신 설계사님들은 제 말 듣고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꼭 보장 분석을 하고 나면 조금 더 꼼꼼하게 보장 설계를 하신다라고 하면 증권 분석 하셔야겠죠? 증권 받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증권을 받으시려면요. 기본적으로 증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적금 같은 걸 들게 되면 통장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증권 주식 현물을 보신 적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목돈을 5천만 원, 1억이라는 큰 돈을 은행에 맡겼어요. 근데 통장을 주지 않아요. 그럼 굉장히 불안하겠죠. 물론 은행은 굉장히 튼튼한 금융권이긴 하지만 1금융권이긴 하지만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린 통장 받는 거 그리고 내 돈이 얼마나 찍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습관인데 이상하게 보험은 그런 걸 잘 하지 않으세요. 자, 5천만 원을 만약에 보험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얼마짜리 보험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20만 원짜리 보험을 예를 들어서 20년 납을 하게 되면 20만 원짜리 1년이면 240만 원이겠죠? 그러면 20년이면 4,8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4,800만 원이라면 우리가 약간의 이자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거치를 조금 했다고 가정하면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5천만 원짜리 보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대부분 다 20만 원짜리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20만 원짜리 보험의 증권이 어디 있는지 고객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장 분석을 하시고 나서 그 고객에 대해서 정말로 더 열심히 보장에 대한 설계를 그리고 분석을 해주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증권을 꼭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증권을 같이 받았어요. 보장 분석 리포트와 증권을 같이 받았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물론 보장 분석만으로도 특약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잖아요. 보험 이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증권을 받으시게 되면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고객을 만나시기 전에 우리가 분석이라는 걸 하죠. 분석을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시나요? 이거는 이런 보험이고 이건 얼마가 나오고 이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고객이 앞에 잠들 수 있어요. 물론 고객이 굉장히 보험에 대한 그 분석을 기다리고 있는 고객이라면 꼼꼼하게 다 보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지금 현재 아파요. 그러니 아프지 않은 고객 앞에서 보장을 하나씩 읽게 되면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장 분석을 설명하실 때 준비하실 때는 그 고객이 듣고 싶은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 고객이 들었을 때 조금 더 흥미가 있는 특약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거나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보험료 얘기하실 거고요. 납기 얘기하실 거고요. 그리고 보장 내역 중에 뭐 치료비라든지 수술비 뭐든 좋습니다. 잘못된 영업은 없어요. 그래서 그 고객이 조금 젊은 분들이다, 젊다라고 판단되시면 아무래도 질병보다는 상해 쪽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거나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분들에게는 상해에 관련된 특약이라든지 보험 안에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 특약의 약관을 찾으셔서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뭐 굉장히 많이 갈아타시기도 하고 사실 실손 외에는 많이 가입 안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서 보험을 든든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보험이 잘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옛날 보험으로. 그런데 구상품들의 특징은 그 특약의 이름만으로는 보장의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장의 실제 범위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약관을 꺼내서 그 특약 하나만 이렇게 잘 파도 고객과 얘기할 때 처음에 보험에 대한 귀를 트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PT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골을 달성을 해야 해요. 그 골이 뭐냐면 고객이 앞으로 향후에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골이에요. 물론 계약하는 게 골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계약하는 것도 당연히 골이죠. 그리고 소개받는 것도 당연히 목표예요. 골은 목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만을 위해서 PT를 하시게 되면요. 계약을 안 하게 되면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게 되어버리세요. 그리고 소개를 목표로 해서 PT를 하시게 되면요. 소개를 못 받으시면 그 고객한테 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게 되세요. 근데 고객이 그걸 모르지 않거든요. 나랑 상담을 하고 있는 고객이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맞습니다. 계약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고객을 앞에 두고 내가 고객에게 설명을 할 때는요. 이 고객의 문제를 내가 보험으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줘야겠다가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도 그 마음으로 설명하는 설계사에게 조금 더 신뢰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상담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시는 그리고 잘 하시는 우리 설계사님들을 만나뵈면요. 말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에 뭐가 배어 있냐면 나는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야만 고객은 내 말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객이 걱정하고 있는 게 상해나
앞으로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을 모으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돈을 모으지 못하게 되니까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보험이 맞는지를 약관을 통해서 그 특약 하나만으로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 보험의 이 특약에서 고객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보험들, 예전에는 보장되었지만 지금 보장되지 않는 특약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덜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만 다른 보험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보험들이랑 다 같이 분석을 해보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준비를 하실 때 더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뻔한 보장 분석의 플로어고 너무 뻔한 리모델링의 플로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관이라는 근거와 내가 모르는 것을 설계사님이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라는 이 행위가 고객한테는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저게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별거 아니잖아 생각하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번은 뭐냐면요, 상품의 가입 설계서를 한 상태에서의 특약, 상품 가입 설계서를 한 상태에서는 약관은 사실 당연히 가져가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특약 상품 설계를 하실 때는 당연히 약관을 같이 가져가셔야죠. 물론 모든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고 고객이 납득하기 쉬운 이런 상품에 대해서 모든 약관을 다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서 다 설명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상품 설명을 한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만약에 보장 분석과 마찬가지로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상품의 차별성,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상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내 입으로 그냥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약관에 있는 본문을 읽어주시면 고객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내가 기존에 있는 상품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상품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이 상품이 가장 가성비가 좋고 보장의 범위나 보장의 금액도 가장 좋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상품을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정도 가격대에 이런 특약들을 넣을 수 있고, 이 특약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약관 잠깐 설명을 같이 하자면, 이런 수술일 때, 이런 입원일 때 얼마가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암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았고 그 암의 진단 코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 진단 코드 C코드로 되어 있는 코드로 나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제가 100일을 입원을 하고 그 중에 수술을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어요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보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약관 보시면 여기 계산하는 산식이나 계산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돈이 지급되는지, 일할로 계산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카운팅이 되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제가 하루당 입원비를 3만 원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 3만 원은 계속 받을 수 있는지, 365일 다 받으실 수 있는지, 아니면은 중간에 받다가 그만두는지 약관 보고 체크하실 수 있죠. 근데 대부분 다 그냥 계속 나오죠. 이렇게 해서 체크 한번 해드리고, 자 그러면 100일을 입원했어요. 그러면 3만 원이에요. 근데 3일부터 3만 원도 있고 첫날부터 3만 원도 있어요. 3일부터 3만 원이 비쌀까요? 첫날부터 3만 원이 비쌀까요? 당연히 첫날부터 3만 원이 비싸요.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3일 정도 되면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첫날부터 3만 원짜리 입원비를 가입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3일 이후에 그 3만 원 나오는 입원비를 가입하셔야 될까요? 가격 차이는 거의 3분의 1이에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될까요? 그럼 대부분 고객들이 그래요. 그럼 첫날부터 나오는 거 가져가야 되겠네요. 그래도 9만 원이라도 받아갈 수 있으니까,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보험을 가입하시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영업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저의 생각은 보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위험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돈으로 계속 보험이라는 상품에 돈을 넣어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넣었던 돈보다 더 많은 보상을 보험금으로 받는 게 보험의 의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3일 만에 퇴원하는 입원들이 많기는 해요. 하지만 암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하거나 걱정되거나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큰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3일 이상 입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다면 첫날부터 입원비가 나오는 특약보다는 3일부터 입원비가 나오는 특약이 실제로 보험을 가입해서 그 보험이 나한테 큰 병이 생기고 큰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준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3일부터 나오는 특약을 가입하시는 것이 처음의 목적과 부합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면 유지를 잘 하실 수가 있어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이 될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특약 이제 같이 보시고 약관 같이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겠죠. 자, 그러면 100일이지만 3만 원씩 나오는 거 3일부터 나와요. 그러면 4일째부터 카운팅 해야 되니까 97일이니까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대충 계산하면 300에서 9만 원 빠지니까 291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고객이 이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요, 암도 되고요, 나중에 치료비도 나와요, 하루에 3만 원씩 나오고요, 걸리면 3천만 원 나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랑,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암에 여기 있는 해당 진단 코드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이 진단 코드와 같은 큰 병에 걸리셨을 때, 그리고 이걸 인해서 입원을 100일 정도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보험금의 금액은 한 329만 원 정도가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코드나 그리고 여기 있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제로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보험을 가지고 유지하실 때, 그리고 실제 청구하실 때는 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저한테도 고객님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로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죠. 보험을 정말 잘하시고 영업을 잘하시려고 하면 공부 계속 하셔야 되는데, 금융에 대한 공부, 재테크에 대한 공부, 자산에 대한 공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보험 설계,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보험에 대한 공부가 가장 1번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은요. 클로징하는 단계. 클로징하는 단계라는 건 뭐냐면요. PT를 했을 때 고객은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팩파인딩이나 니즈 환기 단계에서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 이걸 보험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지를 하게 되고, 두 번째 실제 PT를 받으면서 이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PT예요. 그런데 PT를 하는 것이 항상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상품이 나한테 필요한다고 느꼈다가 PT라면, 클로징은 내가 이 상품을 지금 즉시 이번 달에 계약을 해서 돈을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PT와 클로징이 다르기 때문에 PT가 다 끝나서도 클로징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항상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는 말씀 듣고 나중에 계약을 안 하게 되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관을 활용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계약서를 쓰게 되는 행위는 실제로 고객한테도 그렇고 보험 설계사 분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거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어떤 상태가 되면 서류를 꺼내면서 이제 우리는 침묵을 하게 되죠. 영업의 방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업의 방식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사실은 클로징 단계에서는 침묵도 필요합니다. 고객이 생각하고 사고해서 내 상품을 결정할 수 있게끔 옆에서 기다려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다만 고객의 침묵이 조금 더 길어지시게 되면요, 물어는 보셔야 돼요. 고객님, 제가
지금 고객님을 한 2번 정도 상담을 진행을 했고, 예를 들어서 처음 봤다고 하면 몇 시간 동안 상담을 진행을 했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요하신 내용이 이거라고 하셔서 이 상품에 대해서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하다고 하셨고 지금 필요하다고 하셔서 서명을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를 안 해주시고 계신 상황이세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망설이고 있는 이유가 무언가 있으신데 저한테 이야기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생각을 해보니까 보험이라는 것으로 내가 생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셨을 때 그러실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서명을 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어떤 이유 때문에 서명을 망설이시는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을 했을 때 고객이 예를 들어서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데 그냥 계약할게요. 그냥 서명할게요. 어차피 상담 몇 번 받았는데 그냥 서명은 할게요. 요 정도의 스탠스라고 하면 서명을 받으시기 전에 약관의 가이드 다시 한번 펼치셔서 제가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 보험금의 지급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읽고 정말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오늘 설명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읽어보시고 나서 이거는 별로 나한테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라고 판단이 되시면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실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꿀팁이 될지 아니면 이 영상 보고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제가 영업을 우리 설계사님들보다 더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영업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분들과 오랜 시간을 지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다면 마지막에 클로징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상품을 다시 꺼내서 보험료를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이때까지 했었던 니즈원기 자료를 다시 꺼내는 것보다는 약관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서류에 적혀져 있는 다른 분들의 지급 사례나 지금 예시 등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험이라는 게 이렇게 효용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클로징을 더 빨리 땡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 조금 조심스러워요. 활용하시는 방법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기가 되실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영업을 어느 정도는 공부를 열심히 하신 상태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어떤 스크립트를 따라서 읽는다고 해서 영업이 잘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오늘 영상을 제가 3가지를 팁을 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 보장 분석에서 PT 활용하는 거, 두 번째 상품 설계를 가지고 PT 약관을 활용하는 거, 세 번째는 클로징 단계에서 어쩌면 거절 처리할 때 약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린 건데 사실은 더 좋은 앱들도 많고요. 더 좋은 유튜브도 많고 더 좋은 강의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오늘은 내가 고객에게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힘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업에는 정도가 없죠. 영업은 내가 잘하고 고객이 만족하면 영업을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